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컷 김난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사진들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미국,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 이런 다양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앵글을 보니까 지금 어두운 안쪽에서 바깥쪽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진인가요? 사람들을 잘 보면 네. 다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복장도 보통 복장은 아니죠. 무슨 네네. 실험복 같기도 하고 일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전남 여수시 교동에 있는 여수수산시장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람들은 국립과학연구원 감식반 요원들인데요. 네. 화재 감식을 위해서 시장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불이 났던 곳에서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앵글을 맞춘 사진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 화재가 진압이 됐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장을 보면은 쾌쾌한 냄새도 많이 날 것 같고요. 이런 화재 현장 취재한 적도 있으시죠? 예, 저도 뭐 화재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네. 뭐 오래전에는 종로 시장 쪽에, 종로 뒷골목 쪽에 불이 날 때도 옆에 있었는데요. 참 힘든 게 연기도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타는 상황에서 불을 끄지 못하고 저는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잖아요. 아, 예. 그건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국민의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간순간을 또 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현장에는 꼭 이제 유명 정치인들 다녀가잖아요. 이번 화재 참사 현장에 누가 다녀갔나요? 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정치인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예, 지난 15일 오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장을 찾아와서 네. 상인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해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네요. 네네. 네. 예, 다음 사진은요. 네. 같은 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죠. 오른쪽 주철현 여수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에 대해서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다음 사진은요. 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6일 밤 늦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방문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 한번 볼까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죠. 17일 오후에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시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네. 지난 18일 사진입니다. 이번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이어 이제 설을 앞두고 또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안전 점검도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항 같긴 한데요. 비행기에서 뭔가를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싣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진인가요? 네, 우선 이 비행기는 여기 보니까 에어카고라고 써 있죠. 네. 그리고 특이한 게 창문이 없습니다. 아, 비행기 위에 지금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네요? 네네, 이거는 화물기라는 건데요. 아. 미국에서 온 겁니다. 네. 지금은 저 화물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든 거는 뭐예요? 예, 바로 그 말이 많았던 미국산 계란입니다. 네. 지난 14일 오전 화물기 편으로 100톤 분량의 미국 계란이 들어온 건데요.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로 지금 빚어진 계란 대란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서 200톤이 들어갔고요. 네. 16일과 18일에 100톤씩 더 들어와서 총 400톤이 들어왔습니다. 개수로 하면 600만 개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검역하는 모습을 볼까요? 네.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검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란 색깔이 모두 하얀색이네요. 예, 듣던 대로 흰색입니다. 미국산 계란.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에서 80년대 흰 계란이 꽤 있었어요. 네. 껍질 색깔에 따라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흰색 계란이 껍데기가 갈색보다 얇아서요.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네. 반면에 흰색 계란의 노른자가 갈색보다 약간 더 크고요. 이 흰색 계란의 경우에는 네. 조금만 이물질이 묻어도 표시가 잘 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계란 판매상들은 갈색 계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양 측면에서 흰색이건 갈색이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계란 수입에는 항공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데요. 미국산 계란 한 판의 약 25%가 국민 세금인 셈입니다.
허점 많았던 AI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까지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글쎄 뭘 파는 곳 같긴 한데 어디예요, 여기? 예, 뭐 약국 같기도 하죠. 네.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파는데 약국은 아니고요. 벽에 보면 1등 당첨 이런 글이 보이죠. 1등이면 복권 판매소인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로또 판매점입니다. 지난 16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에 그럼 이 사진을 가져온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지난 16일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로또 복권 판매가 액수 기준으로 3조 5,500여 원, 네. 판매량 기준으로는 35억 5천여 게임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판매량 기준으로 사상 최대랍니다. 그래서 그 판매액 기준으로도 역대 2위에 해당하고요. 35억 게임이 1년 동안이요. 그럼 1년이 52주니까 얼추 계산을 해도 지금 7천만 정도의 게임이 진행이 됐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할 때 엄청난 숫자인 네. 거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앞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권을 사고 체크를 하는 사진이죠. 예, 맞습니다. 2002년에 시작해서 바로 사행성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네. 그 후로 내리막길을 쭉 걸었는데요. 그러던 게 2014년에 다시 판매액 3조 원을 회복하더니 작년에는 3조 5천억 원에 달한 거죠. 다시 늘어나는 그 이유는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불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소비가 늘어난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입니다. 네. 작년 로또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그 100만 명을 넘는 실업자 수 등 불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또 로또 판매점 수도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고요. 그렇게 분석되는데 정부에서 2003년 처음으로 로또 복권 판매점을 지정한 이후에요. 그동안 신규 모집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2015년부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판매점을 모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말에 6,015곳이었던 로또 판매점이 작년 6월 기준으로 6,834곳까지 는 겁니다. 네. 매주 행운을 기다리면서 복권을 사는 우리 서민들, 불경기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죠. 남성 2명의 모습인데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오른쪽 남성에 주목해 주세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뭐 표정이 안 좋죠? 네. 저 사람은 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입니다. 아.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외교부에서 필리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들였다는 얘기죠. 네. 불러드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불러들인 건 뭔가 이제 항의하려고 한 건데 네. 필리핀 현지에서 있었던 피살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8일이죠. 필리핀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된 한국인 사업가 지모 씨가 결국엔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난 17일 전해진 소식인데요. 그런데 범인이 필리핀 전 현직 경찰관들인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 민간인이 아니라 필리핀 공무원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한 필리핀 대사를 불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네. 필리핀에서 교민이 사고를 당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던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범인이 다름 아닌 지금 현지 필리핀 경찰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더 충격적이에요. 예, 네. 8명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건의 범인들 가운데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 현직 경찰관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GC 시신을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화장장에서 소각해가지고 증거까지 인멸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참. 이국 땅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지 씨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벽화 밑에 남성 2명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금발의 캐릭터인데 어떤 사진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미국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네. 그 벽화의 오른쪽은 이제 최강 대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고요. 왼쪽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입니다. 네.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그 앞에서 그 포즈를 따라한 두 남성은 관광객이라고 하네요. 네. 이 사진은 작년 5월에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있는 한 레스토랑 벽에 걸린 벽화를 찍은 거예요. 네. 원래는 1979년에 브레즈네트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하고 네. 호네커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서기장이 입맞춤하는 사진을 따라한 거네요. 그런데 이 사진을 굳이 오늘 준비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트럼프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제관계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예.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관계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사이 좋은 트럼프, 푸틴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거는 어떤 상품 같기도 한데요. 이거 왜 눈이 이렇게 다 지금 파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진열대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선물 가게입니다. 네. 푸틴과 트럼프의 가면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면이었어요? 네, 이렇게 눈이 뚫린 게 가면인 거죠. 다른 정상들 가면도 다 있을 텐데 굳이 네. 저 둘을 옆에 붙여놓고 진열을 한 거죠. 안 그래도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지금 이번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인 절반이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푸틴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푸틴을 선택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강대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 유심히 살펴보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발레 슈즈를 이렇게 고쳐 신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네, 사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네. 저 학생은 수험생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정시모집 실기고사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맞아요. 요즘 네. 예체능 실기고사 한창이죠. 이런 사진 찍을 때는 좀 취재기자로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수험생들 심적으로 부담이 가득 찬 상황에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이 가득 찬 상태로 그쵸, 예. 취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다가 방해가 되면 그렇죠.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담되고 몰래 들어가서 조용히 찍고 나오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진 않지만 굉장히 조용히 찍고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거울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입술도 좀 잘 정리하는 것 같고요. 네. 수험표인가요? 그것도 들고 있는 것 같고. 대기실 문 밖에서 방해 안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조심히 찍은 겁니다. 네. 올해 실기고사는 작년에 불거진 정유라 입학 비리와 맞물리면서요.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부모의 배경만으로도 부정 입학을 하고 학사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받은 정유라를 생각하면 지금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입시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한강시민공원 반포나들목 부근입니다. 네. 뭔가 특이한 거 사진에서 발견 못 하셨나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위에 지금 보이는 문구가 예.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세요라는 문구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만나는 지점인 거죠. 이거 사진 찍힌 곳이요? 예, 예.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널목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사진을 잘 보면 네. 괄호처럼 생긴 게 보이세요? 괄호요? 예. 혹시 여기 양 끝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예,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름도 재밌습니다. 저게 괄호처럼 생겼다 그래서 가로등이 아니고 괄호등입니다. 그러니까 기호 괄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길가에 있는 네. 가로등이 네. 아니고 괄호등이라는 건데요. 어두운 밤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혹시 자전거가 접근하잖아요. 네. 그럼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저 괄호등이 자동으로 불을 밝히고 신호음을 내준답니다. 그런 용도군요. 예,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네.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전거 탄 사람에게 보행자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자전거가 지나는 오른쪽에 네. 작은 등이 서 있습니다.
앞서랑 좀 부호가 다르긴 한데 이거 혹시 그 우리가 아는 쉼표 네,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름도 쉼표등입니다. 네. 저건 자전거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나오기 전에 네. 한 50m, 20m 전에 각각 설치한 건데요. 보행자가 있을 때 자전거 탄 사람에게 그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앞서 본 사진에는 지금 과로등이 있었는데 그 과로등과 짝을 이룬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과로등하고 네. 이런 쉼표등이 서울 시내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건데 특별한 점은 저게 시민이 서울시에 네. 직접 디자인 제안을 한 거라는 아, 겁니다. 시민의 아이디어예요. 네. 디자인 거버넌스라는 건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5개 분야에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 다른 예로는 네. 국립재활원연구원과 의상디자인 전공 학생이 개발한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의복 디자인, 그리고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이웃 사이의 소통 편지 디자인, 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역 10m 이내 금연을 알리는 20발자국 10m 디자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실제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개선점을 발견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개발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흑백 사진이네요. 우리나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 멀리를 보시면 네. 다리도 보이고요. 여기는 얼음을 채취하는 것 같죠? 1957년에 한강 채빙 모습입니다. 1957년이요? 네. 그러면 거의 60여 년 전의 사진이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절 겨울 낙인 모습입니다. 저 얼음을 네. 한겨울에 저렇게 채취를 해가지고 용산구에 있는 서빙고, 동빙고 이런 곳에 보관해뒀다가 여름에 먹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신기한 얘기네요. 이런 네. 귀한 사진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건데요. 네. 이달의 기록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겨울 풍경으로 정했어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앞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사진하고 장소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스케이트 네. 신고 있네요. 네, 이건 아까보다도 1년 이른 사진입니다. 아, 네. 1956년 한강 빙상대회 모습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 시절에도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요. 네네. 빙상 대회까지 열렸다고요, 이게? 예, 스케이트 복장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지만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사진 같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스케이트 타는 사진이 있는데 몇 장 볼까요? 네. 여기는 경복궁 안에 경회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의외의 장소죠. 경회로 앞 연못에서 네. 그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저건 아까 사진보다 한참 지난 1975년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1970년대 경복궁 궁궐 안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탔다는 얘기잖아요. 네, 신기하죠. 네. 의외의 스케이트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이제 컬러 사진이네요. 네, 왠지 보니까 저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디요? 그 북악스카이에 따라 올라간 북악산에 있는 팔각정 아니에요? 가보셨군요. 네, 가봤죠. 거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의외로 저기는 창경원 스케이트장이라고 하네요. 아, 이름도 그 낯설죠, 창경원. 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창경원이요? 창경궁을 그때는 창경원 불렀어요. 아. 지금은 창경궁이죠.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 궁궐 창경궁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안 좋았던 기억이죠. 그 우리 궁궐인데 궁궐의 감이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네. 뭐 놀이동산처럼 만들고 동물원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저건 1977년 사진입니다. 1983년이 돼서야 창경궁이라는 이름과 궁궐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힘겹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즐거움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장 청구했는데 신경 한 말씀만 해주죠.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하시죠.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립베스트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